자, 유저 1.js 파일에서는 우리가 export라고 하는 전역 객체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module.export라고 하는 걸 한번 사용을 해봅니다. 자, 파일 만들기라고 하고요. 자, 책하고 동일하게 파일의 이름을 user3.js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중간에 export 썼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다가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var user라고 하는 객체 한번 만들어 볼게요. user라고 하는 객체니까 중괄호가 되겠죠? 엔터 맨 뒤에 세미콜론 붙입니다. user라는 객체 안에, 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getUser라고 하는 속성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펑션이라고 해서 함수를 할당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 return이라고 하고요. 자,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좀 전이랑 id라고 하는 게 테스트형 1이다. 자,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게 소녀시대다.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그리고 맨 뒤에 세미콜론 붙여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성, 콤마를 하고요. 그룹이라고 하는 속성을 넣겠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속성에는 객체를 바로 리턴하겠다. id가 뭐야? 그룹 01이다.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의 값이 친구가 된다. 자, 그렇게 하면 user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지고 getUser와 그룹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밑에다가요. module.export라고 하고 여기에 user라고 하는 객체를 그대로 할당을 해볼게요. 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export만 썼을 때는 export 밑에 .user라고 해서 속성으로 추가했는데 얘는 그냥 user라고 할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Ctrl S 눌러서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자, 여기서 메인 파일에서 사용을 할 때, 자, 파일 만들기라고 해서 메인 파일 만들어 볼게요. 모듈이라고 하고 밑줄 긋고 test3.js. 자, 여기서 사용을 할 때 보면 자,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또는 뭐 거의 같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서 자,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하죠. 자, require라고 하고요. .user3이라고 하면 user3.js 파일, 좀 전에 만든 모듈 파일이 로딩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거를 var user라고 하는 걸로 받아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user3.js 안에 자, 이걸 그대로 리턴했으니까 module.export라고 하는 게 리턴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예요? 유저 객체가 그대로 리턴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유저라고 했고 자, 여기서도 유저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통일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유저 객체 안에 만들어 놨던 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편한 거죠. 그래서 자, 이걸 사용할 때 펑션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한 것처럼 show user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자, return이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user라고 하는 거에 자, 이게 계속 터치패드가 켜져 있어서 그렇네요. 자, user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user.getUser라고 하는 함수, 속성으로 들어가 있는 함수를 실행하고 name 플러스 자, user 안에 그룹이라고 하는 속성의 name 이렇게 참조할 수 있는 거죠. 자, 훨씬 명확하지 않나요? 여기서 유저가 결국에는 모듈 파일 안에 유저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읽기가 쉽겠죠. 그죠? 모듈에 대한 자, 처리 내지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해석하기가 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용자 정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자,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show user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면 됩니다. Ctrl S 눌러서 저장하고요. Ctrl Shift 알파벳 N키 누르면 자, 실행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module.export라고 하는 거를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죠. 자, 그러면 자, 이걸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자, 지금 해봤던 거 뭐예요? 여기 자, user3.js 파일 안에서 우리가 유저 객체, 유저라고 하는 이름으로 객체를 바로 module.export에 할당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참조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제 module.export라고 하는 거에 객체를 바로 할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객체만 할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함수도 할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module.export는 굉장히 유연하다라고 하는 영어로 뭐 flexible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객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할당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왼쪽에다가 자, 파일 만들기라고 해서요. 이번에는 user4.js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user4.js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module.export라고 하고 펑션 함수를 바로 할당해 봅니다. return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객체를 바로 리턴을 해보죠. id라고 하는 거는 테스트01,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거는 소녀시대, 이렇게 한번 리턴을 해봅니다. 자, 맨 뒤에 세미콜론 붙여주는 게 좋긴 하겠네요. 자, 그러면 뭐예요? 자, 모듈에다가 함수를 바로 할당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인 파일에서 자, 이 모듈을 불러왔을 때 어떻게 되냐? 자, 여기 메인 파일을 만들어 보죠. 모듈 밑줄 긋고 테스트 4.js 만들어 봅니다. 자, 모듈을 먼저 불러오면 되겠죠? require라고 하고요. user4라고 하면 user4.js라는 파일을 불러와서 자, var user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user라고 하는 이 변수에는 뭐가 할당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함수가 할당되어 있는 겁니다. 함수. 자, 그러면 이 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user라고 하는 이 변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함수가 할당된 거기 때문에 소괄호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함수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저 객체가 리턴이 되겠죠. 그러면 유저 객체 안에 .name이라고 해서 이름을 참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함수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걸로 한다면 showUser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자, 리턴을 한다. user라고 하는 모듈을 함수로 실행을 해서 왜? 함수가 할당이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플러스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자, 그룹이 없기 때문에 no 그룹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자, 그룹명이 없더라. 자, 이렇게 리턴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자, console.log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사용자 정보 땡땡 플러스 자, showUser라는 함수를 실행해줘라. 자,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N키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user라고 하는 모듈이 함수로 리턴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함수는 소괄호를 붙여서 실행한다 그랬더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형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자바나 C++ 같은 객체장 언어를 썼을 때는 뭔가 함수를 함수를 변수에 할당한다는 것 자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 변수가 갑자기 선언이 됐는데 소괄호 붙이니까 그대로 함수로 실행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해본 자, 요런 기능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이 module.export에다가 함수를 할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듈을 불러들이자마자 모듈을 불러들인 상태에서 왼쪽으로 리턴되는 객체는 함수기 때문에 소괄호를 붙여서 바로 실행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export와 module.export 사용하는 방법을 봤고요. 여러분이 export와 module.export를 모듈 안에서 같이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뭐 module.export든 export든 같이 막 사용하면 헷갈리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나눠서 사용하는 게 더 나은 방식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거를 이제 뭐 module.export를 쓰는 게 낫다, export를 쓰는 게 낫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export의 속성으로 추가만 하면 상관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사실 한 가지만 자, 통일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심플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require라고 하는 함수 당연한 듯이 지금까지 썼는데 이 require라고 하는 함수가 실제로는 자, 여러분이 직접 구현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구현하는 과정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파일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뭐 만들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자, 파일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자, 그럼 모듈 밑줄 긋고 test6.j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자, require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var require라고 하고요. 자, function이라고 하고 자, 특정한 파일 패스를 받는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var export라고 하는 자, 객체를 하나 정의를 해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getUser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function 함수를 getUser 속성에다가 할당을 합니다. return 우리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id라고 하는 거는 test01 그 다음에 자, name이라고 하는 거는
소녀시대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속성을 추가하는데 그룹이라고 하는 속성에는 자 객체를 바로 할당하자. id라고 하는 거는 그룹 01,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거는 친구로 해보자. 친구 그룹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export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할당을 했고요. 자, 맨 뒤에 세미콜론을 붙이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return export라고 해서 export를 그대로 return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export라고 하는 거를 객체로 먼저 선언을 하고 여기에 자, 어떻게 하면 돼요? export.getUser라고 하는 거에다가 함수를 할당을 하고요. 자, 지금 책하고 조금 다르게 변형을 시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export라고 하는 것 .group이라고 하는 데다가 객체를 이렇게 할당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듈 파일에서 만들었던 내용, 자, 그 만들었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밑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정의한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require라고 하고요. 자, 여기다가 자, pass라고 해서 파라미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땡땡땡.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var이라고 해서 user라고 하는 변수로 할당을 받은 게 뭐예요? 여기서 리턴한 게 되죠. 리턴한 게 export니까 이 객체가 리턴이 되고 이 안에 속성을 사용할 수 있더라. 자, 그럼 우리 아까 해보던 것처럼 function이라고 하고 show user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리턴을 하고 우리가 저기서 require로 읽어드린 user.getUser.name 플러스 자, user.group.name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console.log라고 그래서 자, 이게 사용자 정보라고 하고 플러스 show user를 함수로 실행해서 그 결과를 로그로 찍어보자. 자, 컨트롤 S 저장을 하고요. 컨트롤 Shift 알파벳 N키 눌러보면 자, 이렇게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듈로 분리시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require를 썼는데 우리 쓰던 코드하고 거의 똑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모듈이라고 하는 파일로 분리시켜서 처리를 하는 거는 자, Node.js라고 하는 데서 자, 이런 require 함수를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require 함수가 동작하는 방식이 이 정도로 간단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 로직을 자,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한다면 자, 그러면 require라고 하는 게 이 모듈 파일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이 안에 require라고 하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지금 우리가 해본 거를 잘 이해를 한다면 자, 모듈로 자, 조금 전에 했던 이 코드를 모듈로 분리했을 때도 동일하게 동작하는구나라고 하는 거 자,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 모듈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모듈.export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또는 export를 사용을 한다면 그 속성으로 추가를 하거나 또는 모듈.export에는 직접 할당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전형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형적인 패턴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 패턴을 잘 알아두시고 익숙하게 만들어 두시면 모듈로 분리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함수를 할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객체를 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스턴스 객체는 안 해봤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할당해서 자, 메인 파일에서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를 좀 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